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40 총선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가 결정되며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총선 기획, 오늘은 문화의 도시 남구 선거구를 조명합니다. 인구 감소로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단독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는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욱 후보를 만나 강서 발전을 위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40) 총선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가 결정되며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제21회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분구된 부산 북구 을 예비 후보들은 아침 일찍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4월 10일까지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후보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등 선거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거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개표 과정의 수검표 절차 도입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다시 한번 수작업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확대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선거 공보는 4월 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40 총선 기획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을 펼치는 남구 선거구입니다. 남구 선거구는 지난 5번의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다시 한 개 선거구로 합쳐져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남구 선거구 현황 박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던 남구 선거구. 인구 감소로 다시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지며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남구 선거구는 전체 17개 행정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연 4, 5, 6동, 용당동, 간만 1, 2동, 우암동, 문현 1, 2, 3, 4동 11개 동이 남구갑 선거구로 대연 1, 3동, 용호 1, 2, 3, 4동 6개 동이 남구 을 선거구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남구 선거구 총 인구수는 25만 5,100여 명, 선거인 수는 22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년간 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연동에서는 대연 3동과 4동이 인구가 늘어난 반면 대연 5동과 6동은 줄어들었습니다. 용호동은 용호 2동의 인구가 늘었지만 용호 1, 3, 4동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간만 1동은 6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우암동도 1,5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현동의 경우 문현 3동을 제외하고 1, 2, 4동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4개의 대학 등 52개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부산 문화의 요람인 문화회관과 부산 박물관,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 기념공원 등이 위치해 부산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남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져 있던 남구는 24년 만에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남구 갑은 그동안 보수 정당을, 보수세가 강했던 남구 을은 현재 진보 정당을 선택한 상태인데요. 남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왔는지 역대 선거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남구 선거구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습니다. 16대 총선에서 한 차례 합쳐진 남구는 17대에서 다시 나눠졌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인구에 18대 총선부터 합구가 거론돼 오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총선을 치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구 갑은 세계대학을 포함한 젊은 층이 많은 내륙 지역, 남구 을은 노인 인구가 많은 해안가와 용호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 만큼 남구 갑은 진보세가, 남구 을은 보수세가 우위를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구 갑에선 17대 총선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내리 4선을 달성했습니다. 20대에서 민주당 이정환 후보에게 3.9% 차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앞선 선거에선 압도적 표차를 연이어 기록했습니다. 남구 을은 강한 보수세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4선을, 19대에선 서용교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20대에 와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사수 끝에 당선되는 이변을 보이며 첫 민주당계 당선자를 탄생시켰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 권역이 남구 을로, 우암 간만 용당동이 남구 갑으로 선거구가 뒤바뀌었습니다. 각 진영 간의 유불리 해석이 난무했지만 남구 갑에선 보수 결집으로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를, 남구 을은 선거구 조정 영향, 오랜 기간 다져온 표심 등에 힘입어 민주당 박재호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쳐진 남구 선거구. 갑과 을 각 현역 의원이 한 석을 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갑, 을 두 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남구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구 선거구에는 어떤 현안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재개발 영향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남구는 두 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현역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여야 두 후보들은 먼저 상대 후보 선거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문현동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또 고가도로에 필요 없는 걸 좀 철거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해서 제가 문현동 주민들 뭐 새로운 변화를 좀 갖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는 지지부진한 5, 6도 트램 사업의 노선을 변경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황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 좀 분지라 외지거든요. 나오는 통로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와 대학 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공통으로 보였습니다. 문현동 쪽은 금융단지가 사실로는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산업은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융위에 들어가서 이제 문현동 쪽에 집중적으로 금융 쪽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우리 남구, 부산 전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본사에 3,700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연봉도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조직이 부산으로 와주면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서울과 함께 양대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호 후보는 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우암동 부산외국어대학교 자리에 대한 재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올라가서 좀 해서 어쨌든 이왕 할 것 같으면 집도 못 고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박수영 후보는 부산 문화회관과 박물관 등 유엔 기념공원 일대를 문화중심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전국 22개국이 전부 인도문화원을 본뜬 문화원을 쭉 만들어서 참전국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면 문화도 보고 그 나라 음식도 맛보고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세계 유일의 참전국 문화의 거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야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더 치열해진 남구 선거구. 유권자들이 두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4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총선부터 단독 선거구가 된 강서구 선거구인데요. 이곳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강서구를 위해 두 후보는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장동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서구 선거구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다시 단독 선거구로 22대 총선을 치릅니다.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첫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선 북강서 을에서 내리 3선을 한 김도읍 의원이 이제 강서구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변성환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출마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체된 강서구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이런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걸 분명히 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 모토가 구호가 확 바꿉시다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확 바꾸고 변화 없고 변변히 제대로 변하지도 못하는 그런 강서의 12년 이것도 확 바꾸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확 바꾸는. 4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그동안의 경험, 정부와의 소통 능력 등을 발휘해 변화의 기로에 선 강서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고향 강서는 지금 일대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고향 강서가 미래도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패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또 중앙정부와 기왕에 해왔던 소통 능력, 또 앞으로 여당 중진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행시 출신 행정 전문가 변성환 후보와 사시 출신 법률 전문가 김도읍 후보. 변 후보는 30년 공직생활 전문 분야였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서구에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서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들어 낙동강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것이 1호 공약입니다. 강서를 특별자치구로 좀 만들어서 글로벌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법안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구와 관련된 법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우리 강서에 어떻게 보면은 발전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입니다. 공항 부분입니다. 김해식 공항을 완전히 좀 이전한 문제와 관련된 단초도 저희들이 법을 통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도시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두바이나 송도를 능가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권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 권한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프리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 한편 김도읍 후보는 강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 강서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최첨단 항만, 공항, 철도가 겸비된 세계 최고의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 또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 그린 데이터 집적 단지, 이런 걸로 또 그 항공 클러스터, 이런 양질의 일자리와 대단지 주거 아파트가 상승 효과를 내면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부산의 중심이 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크게 구설에 오르지 않으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역할,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래 보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 특히 젊은 층이 집중된 신도시 주민이 70%를 이루고 있어 민주당 표심이 두터울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반면 김도읍 후보에 많은 표를 던졌던 북구 금곡동과 만덕동이 북구 을로 분구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김 후보가 지역 토박이란 점, 국회와 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점 등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이어집니다. 강서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남구 신선대부도에서 마약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항만 종사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걸로 밀수 신고 시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특히 마약류 밀수 신고 적발 시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세관은 마약 밀수와 외화 불법 반출입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1시 10분쯤 사상구 모라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접속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화재는 낮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철저한 대비 훈련이 필요한데요. 소방과 공군, 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 항공기 화재 진압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앞 전동 카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합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차들이 항공기와 건물을 에워싸고 일제히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높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까지 가능한 굴절차도 동원됐습니다. 항공기와 정비시설 화재에 대비한 합동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비행기 동체까지 불이 번져 폭발까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규모가 큰 비행기 경납고 내부에서 인명 구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납고 및 비행기에서 대형 화재 및 인명 구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 구조 활동을 진행한 훈련이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방과 군부대, 자체 소방대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재난에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비상 슬라이드 훈련이라든가 항공기 화재, 폭발, 충돌, 비상 슬라이드 이런 훈련을 같이 병행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불과 쇠를 이용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곳, 바로 대장간이죠.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인천 곳곳에는 전통 대장 기술의 명맥을 잇는 장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역을 취재한 전직 기자가 대장간 현장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쾌한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악기로 곡을 연주하듯 리듬감마저 느껴집니다.
굴과 쇠를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대장간. 세월의 변화에 밀려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아직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대장간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대장간 이야기. 인천의 한 전직 기자는 국내외 대장간을 누비며 현장을 눈에 담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대장간의 현장, 인천의 대장간이 5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 현장을 제가 찾아봤고 거기서 일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이제 쭉 따라가 봤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을 쓰는 현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호미를 쓰는 농부들의 현장,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개를 캐내는 그 맨손어업을 하는 그 현장, 이런 데까지. 인천의 최고령 대장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중구 도원동의 국내 마지막 대장간 거리에 관한 기록까지. 대장간은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이 남긴 문화예술 작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장엔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영흥도의 마지막 대장장이 이규선 옹도 참석했습니다. 1945년생으로 60년 평생을 대장간에서 보낸 장인. 이번 기록이 잊혀져가는 전통 대장 기술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게 1, 2년, 2, 3년 배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날림밖에 안 돼. 그래서 나도 내 후계자를 양성을 못해서 지금 나도 상당히 가슴 아픈데 이게 꼭 보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진호 작가님이 이 책을, 소중한 책을 만드셨는데 이 책이 꼭 여러 사람이 읽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